네, 오늘 제 목표는 여러분이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갈등에 정면으로 맞서 주먹을 날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을 모른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관계는 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함께 지낸다고 해도 소통 기술이나 갈등 해결 능력이 없다면 관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결국 단절감을 느끼고 그저 룸메이트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 길의 끝은 뻔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잘 아니까요. 농담은 접어두고 저는 제 결혼 생활에서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여러분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파트너와 친밀감을 느끼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원해주길 바라며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사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작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과 갈등 해결 능력, 그리고 공감하고 경청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기술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도나 희망, 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행동, 패턴, 마음가짐에만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끔찍한 선택들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내 에밀리와 저는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서로 연결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워가면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갈등을 다루는 방식 때문에 우리 두 사람 모두 의도치 않게 관계를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소통과 다투는 방식을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본능적인 습관과 패턴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들은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는 우리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갈등에 대해 만들어낸 잘못된 이야기들, 우리조차 몰랐던 갈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존의 방식은 결코 건강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히려 거리감과 단절만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역할은 제가 예전에 받지 못했던 경고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연인 관계나 결혼 생활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외도나 큰 문제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혼하거나 서로 불행해질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이 문제는 고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원하는 친밀감과 유대감을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늘 그렇듯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가 진작했더라면 수많은 거리감과 단절을 막아주었을 그 일을 여러분 두 사람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 마주 앉아 앞으로 갈등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결정하는 성숙하고 다정하며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갈등을 어떻게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화해보세요. 인신공격이나 소리 지르는 행동에 대해 어떤 선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만약 이 대화마저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진다면 제발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분 모두 이 과정을 해낼 의지가 있다면 기본적인 질문 하나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너가 불만을 표현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걱정이나 상처, 바라는 점을 이야기할 때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준다고 느끼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고 계신가요? 만약 대답이 네라면 조심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아주 위험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들을 벌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니까요. 장담하건대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다가오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반갑지 않겠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관계의 성공 여부가 바로 그 순간들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단절을 회복하고 친밀감을 다시 쌓으며 우리가 상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반대로 의도치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당신이 다쳤을 때 나한테 기대지 마. 아플 때 나에게서 안전함이나 안도감, 이해를 바라지 마. 난 네 곁에 없을 테니까 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존슨 박사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갈등 이면에는 항상 한 사람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파트너가 나를 진짜 아낄까? 내가 상처받고 두렵고 심지어 화가 났을 때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그래, 나한테 기대도 돼. 너의 감정은 나에게 중요해.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벌주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의 그 어떤 싸움보다 훨씬 소중해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 그레이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이런 해답이 나옵니다. 그는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속상한 감정을 털어놓으면 남자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남자에게 여자의 부정적인 감정은 비판이나 비난, 원망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면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관계의 성공은 전적으로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감정을 사랑과 존중을 담아 경청하는 능력,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사랑과 존중을 담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파트너가 변화하는 감정과 욕구를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설명이 내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굴레에 갇혀 있을까요? 아마 아주 많을 것입니다. 성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를 그저 파트너로 바꿔 부르더라도 이 말은 완전히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꺼내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그 걱정을 묵살해버립니다. 결국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자신의 말이 닿지 않아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되죠. 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파트너가 늘 자신을 비판하고 실수만 지적한다고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그레이는 관계란 변화하는 감정과 욕구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모든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 명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밀리와 제가 결혼 생활을 다시 세워갈 때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파트너와 이런 약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싶어. 당신이 상처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방치되었다고 느낀다면 나에게 말해줘. 당신의 감정은 나에게 짐이 아니야. 그것은 진실이고 나에게 아주 중요해. 우리 사이의 감정의 앙금은 그때그때 풀어버리자.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거나 그저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갈등을 피해서 서로에게 원망이 쌓이는 일은 없었으면 해. 우리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잖아.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상처나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비판이나 수동 공격성, 비난 없이 서로 존중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임하기로 약속하자. 또 어떤 불만이든 방어적으로 받아치거나 상대의 감정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주자. 자,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약속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완벽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과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실수를 하지만 아내가 애정을 담아 저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계의 측면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제 행동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과정을 진심으로 해내고자 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관계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는 최소한 어느 한 사람이 이 과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던가요? 이 방송을 보시는 일부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파트너에게 불만을 말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었다가 그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까봐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파트너가 그 기회를 이용해 당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지적할까봐 말이죠. 저는 이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파트너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벌받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끊임없는 비판과 공격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 관계의 안전함과 친밀감, 존중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교제 중이고 자녀도 없는데 상대방이 함께 상담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 늘 불만을 쏟아내는 불평의 문화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불안정하고 불행하며 배려심이 없고 관계나 인생 전반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의 반응이 두렵거나 그저 솔직해지는 것이 겁이 나서 중요한 문제들을 덮어두고 갈등을 회피하며 모든 것을 속으로 사귀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건강하지 못한 스펙트럼의 양극단이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관계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밀리와 저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기존의 습관들에 도전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갈등 속에서 존중과 예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불편하거나 번거로울지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대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해도 갈등 중에 상대를 가스라이팅하고 무시하고 인신공격을 한다면 그 관계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서로 만족하는 관계는 자존심이 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불만이나 상처를 이야기하려는 사람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존중과 다정함, 진솔함을 담아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화가 났던 12가지 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의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기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대화를 나눌 정신적, 감정적 여유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나중에 다시 대화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는 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미뤄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은 파트너와 파트너의 심리 상태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니까요. 자, 상대방이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당신이 회사 일로 정말 바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아서 고마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최근에 나는 좀 방치된 기분이 들었어. 우리 예전 모습이 정말 그리워.
당신은 출근하기 전에 나를 안아주고 밤에 굿나잇 키스도 해줬잖아.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노트북만 쳐다보고 있어서 나랑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버림받고 거절당한 기분이 들어. 여기서 비판이나 비난 경멸, 인신공격이나 소리 지르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상대를 믿어주었습니다. 적어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저 우리의 감정을 나누었으며 상대가 진심으로 신경 쓴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 당신이 나를 방치하고 거부하고 있어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런 표현은 주관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즉시 나는 당신을 방치한 적 없어 라고 반박하겠죠. 하지만 나는 방치된 기분이 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반박하기란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효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기는 훨씬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아주 용기 있는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절대 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밖으로든 안으로든 갈등은 겪게 마련입니다. 갈등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다룰 때 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 신뢰, 정직, 상호 존중,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아닙니까?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관계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다루기만 한다면 갈등은 우리를 갈라놓는 대신 서로를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멀어지는 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아이들, 삶의 무게,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 스트레스, 각자의 트라우마와 마음의 짐들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저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수시로 마음을 확인하고 감정의 앙금을 그때그때 풀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파트너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상대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답답함 속에 숨겨진 상처에 귀 기울이고 불만 속에 감춰진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듣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까요. 파트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노력은 거부하지 마세요. 사랑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존 가트먼 박사는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90%의 정확도로 어떤 부부가 이혼할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갈등 중에 나타나는 4가지 행동, 즉 방어, 비판, 경멸, 담쌓기의 만성적인 출현 여부였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가끔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관계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들이 파괴적이며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우리 관계의 독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의 친밀감을 지키고 싶다면 이런 행동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이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성찰이 필요해집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파트너가 다가와서 당신은 다툴 때 가끔 방어적으로 변해 라고 말하면 즉시 아니, 난 안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방어적으로 변할 때는 2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인신공격을 한다면 애초에 그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 어쩌면 우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안고
이 상황이나 논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마저 공격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반격하고 방어하고 논쟁하고 상대를 무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하는 파트너를 위로하기는커녕 명백히 밀어내는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요?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감정과 욕구를 신경 써준다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어느 한 구석은 여전히 그 두려움과 수치심,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과 행동을 분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신은 나쁜 파트너야, 그래서 널 떠날 거야 라는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서 싸우고 방어하고 상대의 감정을 축소합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떠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말한 전부는 우리가 실수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뿐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묵살하거나 깎아내리고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방어만 할 때 그것은 친밀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툴 때 우리를 비판하거나 경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역할이기도 할까요? 당연합니다. 가트먼 박사도 그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요. 파트너에게 넌 한 번도, 넌 항상, 넌 너무 게을러, 넌 정말 나르시시스트야, 넌 멍청해 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적인 태도만큼이나 파괴적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행동들에 아주 쉽게 빠져듭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갈등 상황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담을 쌓습니다. 우리 몸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채 무조건 투쟁 도피 반응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이는 뇌의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과거의 파괴적인 대처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현재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파트너가 내 말은 무시당하고 철저히 혼자라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비판은 공격받고 하찮은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경멸은 열등감과 거절당한 기분을 안겨줍니다. 담쌓기는 파트너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수동 공격성을 띠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 마음을 열고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의존이 아니라 건강한 상호 의존의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기대야 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는 같은 팀이 되어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해결책이 단지 방어적인 태도를 멈추라거나 솔직하게 감정을 말해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밀리와 저처럼 과거의 낡은 대처 방식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보호했지만 지금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 다르게 행동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내 몸이 감정의 통제를 잃고 자극받았을 때 어떤 변화를 겪는지 알아채야 합니다. 이것이 내 파트너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계속 따지고 들고 말을 더 많이 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싸움은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개 거리감만 키울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중 한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잠깐만 타임아웃. 우리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3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네가 하는 말은 나한테 정말 중요하니까.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과 성숙함입니다.
자리를 피한다고 미성숙하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미성숙한 사람과 그 자리에 남아 싸우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이성을 잃었을 때 계속 싸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설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 상의하세요. 누군가 인신공격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습관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묵살한다면 저는 그런 행동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고 그 대화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경계선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는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제 시간과 에너지 관심에 그들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리 지름을 당하거나 인신공격을 받거나 감정을 무시당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참아주는 것은 그만둡시다. 만약 지금 당신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해자에게 맞서지 말고 우선 그곳을 빠져나와 안전을 확보한 후 전문가나 당국과 상의하십시오. 그 외의 모든 분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결코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일일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불만이나 상처를 듣는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태도 대신 호기심을 기본 자세로 삼고 내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시선으로 그들의 경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기분이 들었어 하고 후속 질문을 한두 개 던지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거나 상대방이 별일 아닌 일로 유난을 떤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이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다 판단 끝났어. 넌 지금 너무 감정적일 뿐이야 라는 메시지만 전할 뿐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효화입니다. 너의 감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런 대우를 받으면 누구라도 파트너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트너의 불만을 품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눈을 맞추고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알겠어 말해줘서 고마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신뢰를 둘러싼 더 큰 문제가 관계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파트너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경험을 타당한 것으로 존중하고 함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트너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며 대화를 쫓아가고 적극적으로 경청합니다. 말을 끊거나 방어적으로 굴거나 눈을 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그들을 대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내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는 양쪽 모두가 해야 할 일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 안전함을 느끼길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인정해줍니다. 파트너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감정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네가 왜 방치되었다고 느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라도 같은 기분이었을 거야 라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네. 내가 미안해. 이제부터는 자기 전에 꼭 안아주고 키스해 줄게.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번 주 금요일 밤에는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우리 둘만 데이트하는 건 어때? 좋습니다. 인정하기에 대해 드릴 마지막 말씀인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성분들 중 일부는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시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할 때 제가 남성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비난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말할 때 남자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나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받으려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남자가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에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감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며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고의로 했다는 당신의 비난에 그가 굳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각자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의 비난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갈등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부분을 잘 못하거든요. 파트너가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면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더 있는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나의 불편함보다 당신의 감정이 더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하고 인정하든 안 하든 이 갈등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갈등보다 더 소중해. 그러니 더 할 말이 있다면 말해줘 라는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해낼 수 있다면 내 말을 들어달라고 소리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내가 여기 곁에 있어, 나한테 기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를 이유는 없습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당신이 부당하게 공격받거나 비난받는 기분을 느끼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방어적으로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관계의 성패를 가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그리고 공식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매주 용기를 내어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 있어? 당신 마음을 알고 싶어. 이번 주에 내가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 혹시 내가 다르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을까? 두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 모두 솔직해지는데 안전함을 느낀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 얼마나 더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안전함, 신뢰, 친밀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우정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의도적으로 배려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것,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 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짧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네요. 다음에는 더 짧게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